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초의 조선통신사이자 전문 외교관인 울산 출신의 충숙공 이해 선생을 기리는 동상이 일본 교토에 세워졌습니다. 이해 선생의 업적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한일 양국 간 우호가 한층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출신의 충숙공 이해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선생은 1400년대 조선 초기 통신사로 활동하며 우리 외교사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외교관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조선왕조실록과 일본의 각종 역사 자료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해 선생은 28세부터 71세까지 43년간의 봉직 기간 중 40여회에 걸쳐 교토와 오키나와 대마도에 파견돼 한일 간 외교 현안 해결과 문화교류에 앞장섰고 특히 협상을 통해 일본에 납치됐던 667명의 포로를 구출한 외교 영웅입니다. 이 같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울산시와 충숙공 이해 선양에는 지난 2006년 2월 달동문화공원에 3m 높이의 청동으로 된 이해 선생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2010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이해 선생을 선정했고 2015년 3월에는 국내 정예 외교관의 산실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국립외교원 앞뜰에 이해 선생 동상도 세웠습니다. 지난 2022년 개통된 북구농수에서 부산 경계까지를 잇는 국도 7호선 대체도로는 선생의 이름을 따 이해로로 명명됐습니다. 울산의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 최연배 선생보다 훨씬 앞시대에 울산을 빛낸 인물이니까 길이 우리 시민들이 숭앙하고 모셔야 될 그런 인물로 생각됩니다. 선생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활동이 이번에는 선생의 외교 활동에 주무되었던 일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충숙공 이해 선생 기념사업회와 조선시대 통신사 현창회, 제1번 민단 등 5개 단체는 9일 교토 민단 앞뜰에서 이해 선생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동상의 모양은 국립외교원에 세워진 동상과 같지만 팔의 위치만 달라졌습니다. 청동 주물로 된 입상으로 높이 195cm 크기로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선박 모양의 받침대에 세워졌습니다. 받침대는 일본을 향해 동쪽으로 방향을 잡은 배의 갑판을 상징합니다. 동상은 강희도 고려대 명예교수가 디자인했고 울산의 이인행 조각가가 화강석 선형을 만들었습니다. 동상 건립엔 1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동상 제막식에는 충숙공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오사카 총영사, 교토 민단 단장, 이해 선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본의 학자 등 일본 관계자도 함께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의 이해 선생의 동상 제막이 과거와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긍정적 한일 관계 발전에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신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추진해온 울산 조선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9월부터 전문 용역사에 맡겨 추진했던 조선 및 유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에서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미래 선박 기술 선도와 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 핵심 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선박 항만 연계형 인터넷 플랫폼 개발 등의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울산 다운2 공동주택지구가 스마트 도시로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시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운2지구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관련 기관 간 의견 수렴을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사읍 서사리와 척과리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산 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스마트 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며 올 연말까지 교통, 안전, 환경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16종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울산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울산 지역 경제는 소비와 건설 투자, 수출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3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했고 소비는 백화점은 9.6%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소비는 13.2%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고 수입액은 8.7% 감소했습니다. 또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이 줄었고 4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울산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 10곳으로 경찰관의 도박 예방 교육과 퀴즈 등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 도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울산 지역 교사 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56.5%,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53.3%였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질문엔 76.6%가 그렇다고 답했고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83.1%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9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모듈화 부품 생산 공장을 만듭니다.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투자 이후 이 자동차 부품 기업 투자로선 가장 큰 규모인데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부품 공장에 이어 또 한 번 울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라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 지난 2020년 현대모비스가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만든 친환경 전기차 부품 공장입니다. 이곳은 현대모비스가 충북 충주에 이어 울산에 국내 두 번째로 지은 전기차 공장으로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 핵심 부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또 한 번 울산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전기차 부품 공장에 이어 이곳 미포국가산단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기차 모듈형 부품 공장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모듈화 부품 공장은 자동차 부품과 컨테이너, 특수중기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 부품은 작은 부품들을 조합해 하나로 만들어진 부품입니다. 기존에는 수작업을 통해 작은 부품들을 하나씩 조합해야 했지만 공장을 통해 손쉬운 일처리는 물론 생산 비용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900억 원 규모의 공장 신설 투자 유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징이 이렇게 완성차 공장 주변에 거점이 있어야지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울산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울산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 산업의 제조 혁신을 선도하면서 울산을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 도시 울산. 친환경 전기차 부품 공장에 이어 이번 모듈화 부품 공장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울산은 미래 자동차 생산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HD현대가 미국 방산 인공지능 기업 팔란티어와 공동 개발 중인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를 미국 AI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HD현대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과 8일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엑스포에서 AI 기반 무인 수상정의 모형을 전시하고 무인 함정 분야 기술 역량을 알렸습니다. 이날 공개한 정찰용 무인 수상정의 명칭인 테네브리스는 라틴어로 어둠이라는 뜻으로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무인 수상정은 경하 중량 14톤, 전장 17m 규모의 고성능 선체와 고도화된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자로 울산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21년 시작된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지질공원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울산시장이 발의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입니다. 조례에는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4년마다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울주군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악취 특별 순찰반을 운영합니다. 악취 특별 순찰반은 이 기간 동안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산공단 내 중점 관리 업소와 반복적으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질 오염과 폐기물 불법 투기 등도 감시하게 됩니다. 제32회 오형수 문학상 수상 작가로 정용준 소설가가 선정됐습니다. 오형수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전국 문예지와 소설 문학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작품 중 정용준 소설가가 개간문예지 창작과 비평 2023년 여름호에 발표한 단편소설 자유인을 수상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작 자유인은 만 85세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존엄사를 강제하는 가상의 미래 사회를 다룬 작품으로 인간의 죽음마저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회 체제에 맞서 인간 다음의 권리인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음을 던집니다. 수상작 시상금은 3천만 원으로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6시 울산 남구문화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울산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울산 지역 초중고 179곳에서 7,9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네트볼과 농구 등 모두 20개의 종목에서 승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대회는 울산 내 경기장 22곳과 학교 체육관에서 리그와 토너먼트 경기로 운영되며 종목별 최종 우승팀은 오는 10월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17회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단체 교섭 요구안으로 사실상의 주 4.5일제 도입을 내놨습니다.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조가 요구하는 주 4.5일제를 사측이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약 단체 교섭이 시작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올해 단체 교섭 요구안을 10일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한 현대차가 올해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조 측이 요구한 사실상의 주 4.5일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 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과 상여금 900% 인상, 신규 인원 충원과 정년 연장 등도 요구합니다.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 4.5일제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선 주 4.5일제 근무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은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임원의 한정에 주 6일제 시행에 들어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맏형인 현대자동차가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이달 말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벌이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교섭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울산 관광을 널리 알립니다.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은 국내외 지자체와 호텔, 여행사, 항공사 등 40여 개국, 400여 개 기관과 업체가 500여 개 부스에 참여해 최신 여행 흐름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종합관광 박람회입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꿀잼 도시 울산여행 쇼룸을 주제로 5개 구군과 통합 홍보관을 마련해서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와 태화강 마두이 축제,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울산 조선해양축제 등 울산 관광 자원을 집중 홍보합니다.
울주군은 어제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서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관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해외 드론 관계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방문한 가운데 글로벌 드론 컨퍼런스와 국제 드론 축구 제전, 월드 드론 라이트 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울주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서비스와 주요 관광지 상품 배송 서비스 등 울주군의 특색 있는 드론 행정 서비스를 소개하고 아울러 드론 표준 도시 울주를 목표로 하는 24시간 산불 감시와 초연결 AI 관제 시스템 등 공공 행정 서비스도 홍보합니다. 울산시는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조류, 새해 소식을 알려줄 울산 새통신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조류 조사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라도 울산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10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된 통신원은 6월 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1년 5월 태화강 울산만 연안이 국제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에 전 세계에서 150번째, 국내 17번째로 등재됐으며 올 1월부터 조류 사파리 철새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안전체험관이 어제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시는 개정된 울산 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가 어제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 이용료 징수를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평일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 휴관일을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이던 것을 전국 최초로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로 변경했습니다. 울산 안전체험관 관계자는 이번 무료화와 휴관일 변경은 시민의 안전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전체험관 이용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구청이 오는 11월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아이 지킴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북구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화봉동 누리어린이공원에서 교통안전 이론 교육과 교통시설물 체험 등의 형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됩니다. 현재 74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2,300여 명이 교육을 신청했으며 이후 수시 접수도 가능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